반갑습니다. 송재준입니다. 오늘 그 영상 자체가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꼭 보셔야 되는 그런 영상인데, 사실 이제 그 교회를 안 다니신다라고 할지라도 뭐 종교에 상관없이 오늘 영상만큼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보셔야 되는 영상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차별금지법에 대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이게 뭐 또 여러 가지가 막 섞일 수도 있고 또 정치적으로 오해를 받을 수도 있잖아요. 뭐 저 자식 같은 경우는 우파니까 막 극우니까 그러니까 막 저렇게 얘기하지 이렇게 또 얘기하실 것도 같아 가지고, 우리 그 전한길 선생님 잘 아시는 것처럼 뭐 역사 강의로 뭐 대한민국 최고 아니겠습니까? 가르치시는 걸로 막 최고이신 분인데, 이분께서 정말 피를 토하면서 영상을 또 찍어 가지고 차별금지법이 뭐가 문제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또 영상을 찍어 두셨더라고요. 이따가 제가 그거를 또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것인데, 지난 27일 같은 경우는 개신교, 대한민국의 개신교, 전국에 있는 개신교가 다 연합해가지고 차별금지법을 막아야 된다라고 하는 대규모 집회가 아니라 대규모 예배가 열렸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한국교회 연합이라 그래가지고 광화문 세종대로, 그 다음에 또 서울역 광장 해가지고 7개 도로, 그리고 여의도 일대에 4개 도로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제 다 같이 이제 예배를 또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차별금지법에 대해 가지고 뭐가 문제인 것인지, 뭐 이제 그 교회 다니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아시는 것처럼 이 그 성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제 정해주신 것이다. 자연이 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정해준 것이지 인간이 이거를 갖다가 어찌할 수 없다라는 게 뭐 당연히 기본 중에 기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거는 꼭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자식을 이제 또 키우시는 분들 입장에서 나중에 여러분들의 자식이 뭐 초등학생이 되고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는데 갑자기 막 뜬금없이 뭐 나는 분명히 이제 그 남자인데 어느 날 얘가 이러는 거예요. 나 오늘부터 여자 할래. 이 뭐 이게 뭐 말문이 그냥 확 막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거꾸로 여자로 막 태어난 친구가 갑자기 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다가 나 오늘부터 남자 할 건데, 그 어떻게 이거를 대처를 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가 근본적으로 차별금지법이라는 게 만들어지게 된다면, 아니야, 그거는 잘못된 거야,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라고 얘기했다가 처벌을 당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게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 미국의 몇 개 주 같은 경우도 비슷한 사례가 지금 벌어지고 있고요. 교육 과정에서도 공식적으로 왜 도대체 우리가 자연적으로 타고난 그 성별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냐, 이른바 사회적인 성이라고 하는 젠더 있지 않습니까? 젠더가 우리의 성을 결정하는 것이지 자연적으로 태어난 그 성별은 중요한 게 아니다. 이런 식의 내용들이 지금 여러 매체를 통해 가지고 실제로 그리고 또 공교육에서도 가르쳐지고 있거든요. 21대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또 됐다가 이게 좀 올라와 있었다가 결국에는 이게 그 뭐 통과까지는 되지 않고 뭐 없어졌습니다만, 22대 국회에서도 다시 이게 또 올라오게 된다면 충분히 통과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민주당의 이현주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시급한 문제가 더 많다, 민생 같은 거를 더 챙겨야 된다, 차별금지법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식으로 마치 이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개신교 분들 그리고 또 많은 학부모 분들이 걱정하고 있는 것 자체가 기우제에 불과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몰아가고 있지만 전혀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정말 대한민국의 미래, 대한민국의 앞으로의 이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가야 되는 세대 전체를 갖다가 영향을 줄 수 있는 아주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인식을 갖고 계셔야 됩니다. 실제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지난 일요일 날 많은 분들이 또 모였습니다. 저희 사진 한 가지 보여주시면, 요게 이제 그 서울시청 앞에 모습이죠, 그렇죠? 어마어마하게 많은 분들이 이제 한국교회가 하나가 돼가지고 200만 연합예배 개회를 선언한다, 저렇게 이제 또 나와 있고요. 다음 것도 보여주시면은 도로까지 지금 이제 가득 이제 저게 이제 서울시청 앞에 있는 그 광화문 그쪽의 도로인데 가득 이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저렇게 예배를 드린 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지난 7월 18일에 대법원 같은 경우는 사실혼 관계인 동성 간의 그 배우자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인정을 또 하는 그게 또 있었는데, 이게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남자와 여자, 여자와 남자 이런 식의 결혼뿐만 아니라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이런 결혼 같은 경우도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니까, 사실은 이게 바로 어떤 직전 단계겠어요. 남자 남자 결혼해도 된다, 여자 여자 결혼해도 된다, 이것까지 갈 수 있는 바로 직전 단계까지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21대 국회 같은 경우는 말씀을 드린 것처럼 차별금지법이 제정안까지도 이제 그렇게 발의가 됐었는데, 그게 이제 그 임기 만료로 폐기
만기가 되기는 됐습니다만 제정까지 됐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22대 국회에서 다시금 그거를 또 할 수가 있겠죠. 자, 오늘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제가 막 이렇게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더 전문가인 전한길 스님께서 어떤 식으로 도대체 이분은 뭐 정치적인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떤 관점을 가지고 도대체 차별금지법을 반대했던 것인지 그 영상을 같이 한번 보시죠. 반갑습니다, 여러분. 전한길입니다. 오늘은 바로 차별금지법이 얼마나 국민들에게 해악을 가져올지, 문제를 가져올지에 대해서 전 국민들이 좀 알았으면 하는 생각으로 이렇게 방송을 찍게 되었습니다. 차별금지법 하면은 두 가지가 있거든요. 개별적 차별금지법과 그리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있어요. 개별적 차별금지법은 말 그대로 뭐 인종차별이나 여성차별이나 장애인 차별처럼 특정된 것에 대한 차별을 금지한다는 것으로 상식을 가진 분이라면 또 저 역시 마찬가지로 그 법에 대해서는 지지하고 당연히 약자에 대해서 보호돼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특정되지 않은 너무나 추상적이고 광범위한 것에 대해서 모든 것에 대해서 뭐 차별을 금지한다는 것인데요. 언뜻 듣기에는 뭐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취지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고 헌법에도 규정되어 있는 대로 생물학적인 남자와 여자의 성 구분을 없애고 바로 사회적인 성의 개념으로 바꾸려는 것입니다. 젠더가 되는 것이죠. 그죠? 여러 가지 성을 직접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은 자, 전한길이 남자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는 오후부터 여자를 선언한다 라고 하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 사우나에 들어가도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또 수치심을 느꼈던 뭐 다른 여자분들이 신고를 하면은 그게 바로 차별을 역시 저에게 모욕감을 주고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신고하는 사람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끔찍하지 않습니까? 군 입대를 앞두고 있는 남자는 여성으로 성전환하겠다 해버리면 그 선언하면은 군대 안 가도 되는 거예요. 군대 갔다 오시면 남자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요. 대표적인 나라들의 어떤 사례를 들어보면 미국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서는 성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아이들에게 아버지 어머니께서 야 너는 아들이야, 넌 딸이야, 넌 남자야, 여자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차별을 받게 됩니다. 부모가 왜 성에 대해서 차별하냐 이겁니다. 여러분 충격 아닙니까? 캐나다 같은 경우는 실제로 남자 옷을 입은 여자 또는 여자 옷을 입은 남자 선생이 수업을 들어와요. 상상이 됩니까? 그럼 그 선생님은 여자 화장실에 갈 수도 있고 남자 화장실에 갈 수 있는 거예요. 핀란드 같은 경우는 이 법이 제정된 뒤로 성전환에 관한 게 너무 많으니까 1년에 1회 이상은 성전환을 못한다 이런 법이 또 제정된다 그래요. 호주 같은 경우는 스스로를 나는 트랜스젠더다 또는 레즈비언이다 게이다 라고 이렇게 규정하는 자가 무려 10배 이상 늘어났다고 합니다. 영국 같은 경우는 성전환 희망자가 기존보다 44배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학교에서 이제 앞으로 선생님께서 학생들에게 성교육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동성애자를 위해서 야 동성애 하기 전에 이렇게 해서 성관계를 가져야 된다. 만약에 가르치지 않으면 역시 마찬가지로 그것도 차별이 되어서 처벌받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뭐 동성애 같은 경우는 흔히 우리가 알려진 대로 에이즈 감염 위험도 높고 또 좀 비위생적일 수도 있다. 이런 표현도 하게 되면 부정적이다 해서 이거 역시 차별금지법 위반이 되어서 역시 처벌받게 됩니다. 이렇게 부작용이 너무 많고 사회적으로 초래할 문제가 심각한데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별히 학교 선생님께서는 자라는 학생들을 생각해 보면 너무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국에 있는 학교 선생님께서 전부 들고 일어나서 강력히 저는 반대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보든 보수든 남자든 여자든 또는 젊은 세대든 나이든 세대든 간에 어느 누구도 이거는
같이 함께 같은 마음으로 이 법 제정만큼은 막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 역시 딸을 키우는 아버지로서 우리 딸을 보호해야 되고 아이를 둔 부모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일어날 일을 뻔히 보면서 이 법 제정에 대해서 무기를 하시겠습니까? 그냥 침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법이 한번 제정되고 나면은 이 법 제정은 문제가 있다. 사회 병폐를 만든다. 그래서 개정될 필요가 있다. 라고 하는 것조차도 역시 차별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거론조차 못하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양성의 자든 동성의 자든 다들 같이 존중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누가 뭐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개인의 자유니까요. 다만 저는 이러한 것에 대해서 법으로 제정해서 누군가를 규제하고 강제함으로 해서 오히려 역차별을 만들게 되고 표현의 자유라든가 많은 자유함을 구속하는 엄청난 문제가 더 초래될 것이기 때문에 이 법 제정에 대해서 말 그대로 강력히 반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해서 바로 포괄적인 차별금지법만큼은 절대로 제정되어서 아니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와 자라날 우리 나라의 아이들과 학생들, 청년들을 생각하면은 절대 저는 제정돼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영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지한다면은 딴 거 할 거 없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영상을 보여주고 전달해 주십시오. 그리고 전 국민들이 이 법이 제정되면 모든 국민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는 데 대해서 자각하고 함께 동참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전한길 쌤의 얘기를 들으시고 뭐가 문제인지를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차별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는 어느 누구도 하지 않습니다. 아니 뭐 남자가 남자를 뭐 그렇게 하고 여자를 여자를 뭐 그렇게 한다라 그래가지고 누가 그거에 대해서 뭐 돌을 던지고 비난하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죠. 근데 문제가 뭐겠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나는 좀 다른 생각이 있는데 저렇게 하는 것 자체가 뭔가 좀 다른 나는 좀 생각이 있는데 이런 어떤 생각도 당연히 존중이 돼야 되는 것인데 이런 생각 자체가 차별금지법이 만약에 만들어지게 된다면 처벌을 받게 된다라는 거.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 이게 만들어졌을 때 법제화가 되게 된다면 앞으로의 어떤 아이들,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자식들을 키우고 계셨을 때 그 아이가 나 앞으로 여자 할 건데, 나 앞으로 남자 할 건데 라고 해가지고 그냥 뭐 마음대로 그런 장소에 막 들어가 버리고 한다면은 어떻게 우리가 그거를 그냥 방치해 놓고 가만히 둘 수가 있겠습니까? 정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정치의 문제가 아니고요, 종교의 문제가 아니라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인식하고 계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